어디서 나오는지 봐봐요. 이게 뭐예요? 자,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가구. 요거는 뭐예요? 얼구죠. 자, 표제부는 그러면 표시번호의 순위번호예요. 표시번호. 그럼 가구는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 1번이다. 1 다음에 몇 번이에요? 2. 그러니까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바로 뭐예요?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가 돼요. 2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3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 그러면 새로운 번호를 붙인다. 신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신등기는 대표적으로 그 옆에다 주된 등기라고 좀 써놔요. 주된 등기. 자, 주된 등기가 있으면 무슨 등기가 있죠? 정된 등기가 있어. 정된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부기 등기가 돼. 그럼 봐봐요. 그럼 1이면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1-1이면 부기 등기. 1-1에 다시 1은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기 등기는 별표 5개 넣으세요. 5개. 자, 부기 등기.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죠? 혈액. 혈액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적 혈액이라고 써놔요. 자, 물건적 혈액.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종국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국등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이게 뭐예요? 본등기라는 겁니다. 본등기. 그러면 물건적 혈액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예비등기가 돼. 예비등기.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는. 가등기는 별표 5개입니다. 가등기는 늘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이제 종국등기 혈액 중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순위확정적 혈액, 물건 변동적 혈액, 대항적 혈액, 추정력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적 혈액, 형식적 확정력, 부등기 저지력,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추정력. 추정력은 종국등기 혈액의 가등기 혈액이에요. 종국등기.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자, 민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등기법에도 많이 출제되는데. 자, 봐봐요. 등기의 추정력은 가등기에도 미친다. 어때? X. 추정력은 종국등기 혈액입니다. 이미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시. 당사자를 개시하면 신청, 관공서가 개시하면 척탁 등기예요. 그 두 개를 앞에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써놔요. 원칙, 그렇죠? 원칙. 자, 그럼 그게 한번 봅시다.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그러면 등기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은 뭐예요? 이의신청. 거기에 붙여야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묶어요. A라고 써놔요. 예외.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예외. 그래서 직권 등기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근데 이걸 행간은 좀 읽어내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원칙. 이거는 예외. 다시 읽어봐요. 예외. 그게 아니라. 규정. 법률 규정이라고 써놔요. 그럼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뭐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법률 규정이 없다면 자,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등기가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나요? 그렇게 지문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외적 측면은 뭡니까?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6단계야.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분류를 완전히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이제 등기법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등기법 다 끝났어요, 진도. 여기 등기 분류를 이해하면 다 끝난 거예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상, 기능, 내용, 그렇죠? 내용. 그 다음에 뭐예요? 효력.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개시. 이걸 완전히 암기해야 돼요.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맞는지 틀린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결해줘 보자. 완전히 머릿속에 완전히 부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이고 독립 등기이고 종국 등기다. OX. 오죠. 봐볼까요? 그러면 자기가 해석해야 돼요.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러면 기입 등기. 새롭다, 새롭다. 요거는 뭐예요? 내용. 그죠. 자, 그러면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독립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란 독립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방법. 그죠, 방법. 자, 종국등기. 가등기? 아니죠. 무슨 등기? 종국등기잖아. 효력이네. 그러면 이미 출제된 지문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 중 무슨 등기? 기입등기, 방법은, 독립등기, 효력은 종국등기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네. 자, 이거는 이제 추가 시험 때 본 거예요. 추가 시험 때. 자, 봐봐요. 다음 중 내용에 따른 분류를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요거 기입등기, 요거는 변경등기, 요거는 정등기, 요거는 말소등기, 요거는 그럴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여기 봐봐요. 멸실 앞에 뭐가 붙었어? 일부가 붙었으니까 변경 등기야. 그러니까 추가 시험 때 요거 출제해놨더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그래서 다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멸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부. 그러니까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야. 그럼 멸실 등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전부 멸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다 틀렸어.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다는 거야. 아무 생각. 그냥 뭐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뭐 보나마나 멸실이야. 멸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멸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뭐를 해? 일부. 요걸 일부를 봤어야지. 일부 멸실은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맞힐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출제된 것은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 분류 요걸 머릿속에 딱 부팅해 놓으면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자, 오른쪽 가봐요. 자, 55페이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별표 5개입니다. 자, 고비가 여기서부터 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기 등기부터 이제 첫 고비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단 요거 딱 읽어봐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방법과 형식에 따라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다? 주등기와 부기 등기. 부기 등기. 그럼 주등기가 원칙이고 부기 등기는 예외죠. 한번 읽어봐요. 아까 예외 그는 뭐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박스 바로 위에 봐봐요. 마지막 째 줄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법령에 규정한 경우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간혹가다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부기 등기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수학에도 뭐가 있어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죠. 자, 주등기, 부기등기 공식이 있어. 어떨 때 주등기하고 어떨 때 부기등기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 복습 좀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써도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5개를 쓸 거니까 학부에서 잘 한번 이제 이해를 해요. 마지막입니다.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뭐예요?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앵무새가 되지 말고 이제 써먹어야 돼. 등기 분류 다 외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6단계. 자, 한번 봐봐요. 기입등기. 기입등기,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럼 기입등기는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기입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봐봐요. 자기가 잘 봐요. 뭐예요? 변경. 다 변경을 3개를 써봤어요. 그럼 봐봐요. 이제 수학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자, 이렇게 써봤네요. 봐봐요. 변경 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야.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기등기에 한다. 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냐? 일부죠. 독립돼 다닐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에 어한다. 맞는 문장이네요. 주등기에 어한다. 아까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구분이 된다고. 그럼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이따 볼 거예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이제 누님들은 이래서 미쳐버리는 거야. 어떨 때 변경 등기는 어떨 때는 부기 등기 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주 등기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변경 등기라는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 등기, 부기 등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변경 등기가 아무 말이 없다. 일부야 전부야? 일부야. 아까 일부 후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부면 이거 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 부기 등기라는 거야. 부기 등기. 자 그러면 만성 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래서 언제나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무슨 등기? 언제나 주등기야. 그러면 멸실 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전부죠? 언제나 주등기.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말소회복 등기.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그럼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를.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를.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맞네요? 말소회복 등기는 결론적으로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전부는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22회 때 기출문제 한번 볼래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5번에 전부 말소회복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 없는 거는 없다고요, 기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첫 번째,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그러니까 등기의 분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제. 딱 세워서.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자,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이제 파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되죠. 파생. 소유권으로부터 파생이 되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가 돼. 오늘 부기등기 완벽하게 이해해도 오늘 대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생이는 뭘로 표현될까요? 자, 목적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이걸 뭘로 표현될까요? 이전 등기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붙었다? 그때는 주등기야.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가 붙으면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수금은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무슨 등기다?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어디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이전에다 딱 박스를 쳐.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이 아니야. 그러면 임차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죠. 자, 그러면 임법으로 가볼까요? 자, 임차권 이전 부자로 건치면 임차권 이전을 부자로 건치면 임차권 이전을 부자로 건치면 그러면 들어보면 그러세요. 그러면 19회 때 봐봐요. 다음 중 뭡니까? 임차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1번에 전대 등기는 부기 등기에 어한다. 맞네요. 전대가 뭐예요? 임차권 이전 등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는 알겠네. 자, 전전세권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왜?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전전세권 등기가 되네. 그럼 결론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봐봐요. 아까 뭐예요? 아까 했던 채권담보권. 채권담보권 목적은 뭐였어? 저당권이었죠.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담보권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채권담보권이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라는 거야. 얼마나 쉽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마음 자세가 걸러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등기, 부기등기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등기, 부기등기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한다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종류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 외우면 어때? 종류를 외우면 머리가 무거워 안 무거워?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지쳐져. 그래서 목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목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머리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죠? 그러면 어때? 머리 열이 나. 그래서 머리가 흰머리로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인천에서 강의할 때
봐봐요. 누님이 한 분 계셔요. 그때는 제가 30대인데 그때는 아마 40대 초반 같아. 처음에는 머리가 되게 시큼했어요. 근데 공부할수록 머리가 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만큼 열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열받는다.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민법의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봐봐요. 이제 자, 봐봐요. 무슨 등기? 자, 전환권 설정 등기죠.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환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어. 왜? 그럼 민법에 아직 내공이 안 쌓인 거야. 저당권의 대상은 등기되고 등록된 거거든. 원칙적으로. 그럼 소유권은 등기돼야 안 돼? 되죠.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뭐다? 부기등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의 내공이 완전 안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일단 뭐 해야 돼? 등기되고 등록돼야 돼. 원칙상. 원칙이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러면 봐봐요. 왜 원칙이라는 말을 쓰냐.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지역권은 등기가 되죠. 그럼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남의 땅 팔아먹는 호로 자식이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기억에 오래 남으라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론상으로는. 왜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부정성에 입예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여익지가 지나면 수반성도 이전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정성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정성 때문에. 부정성.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이 소멸한다. 무슨 성? 부정성 때문에. 그럼 무슨 지가 있어요? 주가. 여역지. 요거는 성역지가 있어. 근데 이거 그러면 여역지권자가 뭡니까? 바로 지역권자죠. 이 사람이. 지역권 설정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고 B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여역지권자가 되죠. 이 사람은 뭐예요? 성역지권자가 되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C한테, 이 C한테 전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없어. 그럼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세권자도 여역지를, 그러면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요거는 그러면 C는 전세권자가 되고, 요때 여역지권자는 뭐가 되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잖아. 설정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는 뭡니까? 또 요 사람은 여역지권자가 되고, 요 사람은 성역지권자가 되라. 성역지권자가 되잖아. 성역지권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따로 해야 돼서 각각 해야 돼. 그럼 봐봐요. 맨날 2개만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 3개 해볼까요? 몇 필지야?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요거는 여역지가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역지는 여기 성역지가 되잖아. 그러면 요 C라는 사람은 각각 해야 돼? 일괄해서 해야 돼? 각각 해줘야 된다는 거야. 각각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맨날 2개만 했을 때잖아. 그러면 요 사람은 여역지권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뭐다? 성역지권자가 되잖아. 여기에 토지에 비해서 그러면 요 사람은 여역지권자가 되죠. 여기는 무슨 권자가 돼? 성역지. 그러면 일괄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따로따로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지금 생각하기 자체가 싫은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 봐봐요. 무슨 건?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럼 무슨 등기?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주등기. 그러면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그럼 용익권 설정은 언제나 뭐다? 주등기. 읽어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주등기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3번째 원리입니다. 각부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됩니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 무슨 제한을 걷는지 봐봐요. 처분 제한.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대표적으로 아까 기초가 나왔잖아.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처분 제한 앞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면
주등기. 전세권의 처분 제한을 걸면 부기등기. 그럼 가압류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럼 소유권의 가처분을 걸어서 그때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을 걸어서 부기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요건 이제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자, 요거는 이해하자고.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봐봐요. 자, A집에다가 선순위권자가 뭐예요? 전세권자. 후순위권자가 자산권자가 돼. 이거 읽어봐요. 피담보채권. 맨날 피담보채권. 전세금이잖아, 전세금.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거 봐봐요. 전세권은 뭘 요소래? 전세금이 요소죠.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이네. 그렇죠? 그러면 임차권에서 차임은 요소야 아니야? 요소야. 그러면 임차권에서 차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그렇죠? 아니, 민법에 가지고 있는 걸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가차로. 왜 써먹지를 못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여기 봐봐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몇억? 1억. 읽어봐요. 이게 바로 채권액이 되는 거야. 채권액. 이게 바로 대표적인 피담보 채권이 되죠. 그럼 봐봐요. 자, 순위번호 몇 번? 2번. 2번이 무슨 등기? 주등기. 3번은 주등기야. 그러면 이제 2번 선순위권자로 되어 있고요. 후순위권자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A가 B한테 요 1억 무슨 금이에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네. 정액이 감액이. 그러면 5천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5천만 원 한돈에서 후순위권자는 기분 더러워져. 더럽죠. 그러면 4번 선세권 정액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요 C가 뭐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요 C한테 물어봐요. 나 부기 등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달 수 있도록 성낙서 하나 써줄래? 그러면 부기 등기가 된다는 거야.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낙서 써주겠어? 그럼 그대로 주등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은 이제 봐봐요. 이번엔 전세금을 5천만 원을 감액한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5천만 원. 그럼 몇 억을 갚았어요? 5천만 원 갚았다라는 거잖아. 그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요 후순위는 이해관계니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다실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정액 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 감액 등기는? 그래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정액 등기일 때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뭐다? 주등기가 되는 거야.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뭐예요? 그때는 부기등기. 자,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다시 일반화식 해보게. 정액과 감액을 두 자로 건치면. 그러지 말고 좀 정답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 보고. 변경이잖아. 전세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 즉 전세권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23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23회로 갑니다. 시험장이에요. 자, 갑니다. 다음 중 저당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저당권 변경 등기 시에 봐봐요. 저당권 변경이죠.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그러니까 저당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그럼 다시요. 저당권 변경 등기에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주등기. 그게 23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기획되는. 그러면 자기가 뭐다? 이걸 공략을 해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 70%가 끝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봐봐요. 외울 필요도 없이. 읽어봐요. 권리 소멸. 읽어봐요. 약정은 누가 약정을 해요? 당사자가 약정을 했잖아. 그럼 당사자가 걸 수 있는 승낙서가 있어 없어? 있네. 그러면 권리 소멸 약정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약정과 특약과 합의 등기는 전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아, 그렇구나. 약정, 합의, 특약에 뭐가 있어? 승낙서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더듬어 놔요. 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요번에 몇 개만 넘으면 잘해요? 9개 넘기면 잘한 거야. 공식법만 9개. 9개만 넘기면 잘한 거예요. 왜 잘한 거냐? 이번에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 저는 쉽게 봤는데요. 그러면 아주 실력이 붙었다는 소리고, 선생님 그게 그런 수준 정도야. 그런 수준 정도. 그런 수준 정도입니다. 9개 이상이면 잘한 거예요. 9개 맞으면 시험 잠가면 17개, 19개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올해 처음 하신 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분. 그러면 올해 이제 그러면 자, 작년에 조금 공부했다. 그러면 13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 13개, 14개가 딱 평균 점수야. 평균 점수야. 제가 작년에 평균 다 빼보는 게 있어요. 처음 하신 분 몇 개. 그래서 일부러 제가 뭐예요? 성적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 제가 성적표를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19개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개 넘기면 시험 잠가면 만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5번째입니다.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번등기. 읽어봐요. 번등기. 번등기가 무슨 등기야? 그러니까 번등기가 주등기일 수 있죠. 번등기가 부기등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가등기. 자, 이제 읽기만 하면 돼요. 읽어봐요.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거든. 그러면 이 가등기는 예비등기로서 전국 등기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전국 등기에 따라서.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그러면 형님들, 누님들이 왜 시험장 가면 그러냐? 자, 떨지 마세요. 시험장 가면 바빠. 이 지문을 보면 가슴이 이제 시험장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여기 봐봐요. 우리 현자 언니 뒷구멍이 따가울 것 같아. 맨날 현자 언니 이야기하니까. 현자 언니가 모의고사 보면 맨날 만점 맞아. 근데 시험장 가면 맨날 떨어져가지고 나와요. 왜 떨어질까요? 시험장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가슴이 벌렁벌렁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 밑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침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갑자기 시험장 가면 긴장을 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 바로 읽어봐요. 가등기는 주등기 한다. 갑자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야.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가등기는 주등기 한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뭐 찍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뭐다? 가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 또 하나 많이 틀리는 게 봐봐요. 가등기는 각구에 기록한다. 각구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또 뭐요? 그래요. 그러면 각구는 소유권이야, 얼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라면 각구요. 소유권이에 걸리면 얼굴잖아. 그러면 소유권이면 어디? 갖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돼? 해당 구에 기록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무슨 구에? 해당 구에. 또 어떤 사람은 해당 구가 뭐요? 또 그래. 해당 구가 뭐요? 해당 구가 뭐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 8개를 자기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써먹어 봐요. 봐봐요. 자, 전세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연필로 가지고 이제 써먹어 보자 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는, 봐봐요. 여기 뭐가 붙었어? 넌 주격이야. 주어야. 이 문장의 중심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뭐가 붙었어? 번등기가 붙었잖아. 근데 이제 번등기를 따져봐야죠.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그럼 번등기가 무슨 등기야? 부기등기. 그럼 읽어봐요.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해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부기등기.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가 본등, 여기죠. 앞에 뭐가? 있죠. 주등기죠. 본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워봤어요. 뭘 지워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자, 가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러면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부기등기도 되고 주등기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실력 없어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써먹지를 못해서 떨어지는 거지. 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봐봐요. 침착하게 하라고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다 써놨으니까 오늘 배반 좀 여기까지만 이제 써놓고 봐봐요. 이제 우려먹는 거 봐봐요. 자, 4가지를 봐봐요. 연습을 해야 돼. 피땀 흘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쓸 필요 없이 자기가 이제 연필 수학 문제 풀듯이 이제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 말서. 말서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언제나 주등기. 여기는 변경 붙었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두 자로 번지만. 권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이제 연습을 하라고 자기가 수학 문제 풀듯이. 자, 그러면 어차피 법은 수학 문제야. 수학 문제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자기가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뭐라고 그래? 이전 앞에 전세권. 소유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행 권리의 등기는 부기등기. 거기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전세권은 무슨 권? 영위권. 언제나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등기. 그래서 연필로 해석을 하라고요. 해석을. 그러니까 눈으로 하지 말고 제발 눈으로 하지 말고 문제 풀 때 키워드를 잡으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고비가 와. 이제 첫 고비가 와. 첫 고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자,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문장을 한번 봐봐요.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고 줄 쳐놔봐요. 주등기 번호 아래쪽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이제 줄 쳐놨어요. 한번 우리 한번 외우지 않더라도 봐봐요. 이거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부기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주등기 밑에 부기등기를 붙여서 다시 일러 붙이는 게 무슨 등기다? 주등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주예요? 종이에요? 주고. 이거는 종. 그럼 가봅시다. 자,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 등기의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바로 외우냐고 생각만 좀 하면 될 거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얘기 이겨죠. 그럼 얘하고 누가 이겨? 1-1 등기 순서에 따라준다는 거잖아. 그럼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싸우면 주등기 순위하고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뭐다?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주등기하고 요 주등기에서 요 부기등기는 누가 이겨? 여기서 이기잖아. 그렇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뭐에 따라? 그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무슨 등기? 1- 무슨 등기? 1-1은 다시는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보죠. 자, 봐봐요. 자, 민법으로 갑니다. 읽어봐요. 한매권은 주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이잖아. 종이잖아, 종. 그럼 뭐 이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요 한매권은 이전에 가서 여기 이제 부기등기래. 부기등기. 그러면 한매권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수학적으로 해결해 가잖아.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한매권이 무슨 계약이야? 종된 계약이라면 민법에서 종된 계약을 배웠다면 한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신탁계약은 주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이야? 주된 계약이야. 신탁계약은 주된 계약이에요. 그럼 신탁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와 신탁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종된 계약이니까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야. 신탁등기는 주된 계약이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한매특약 등기는 팔았어요? 팔았어.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러면 봐봐요. 팔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팔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순위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한매권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한매권 자체는 가등기가 안 돼. 그러면 한매권 이전 등기는 팔았다가
다시 가야 안 가요? 가죠. 순위학발 이유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한매건 이전 등기는 뭐의 대상? 하등기 대상이야. 5년 바운더리에서는 순위학발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매 특약 등기 자체는 가등기가 안 돼. 어차피 봐봐요. 팔았다가 또 팔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다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한매건 자체는 순위학발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한매건은 무슨 등기? 이전 등기로.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요거를 부기 등기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한매건 이전 등기는 읽어봐요. 부기 등기야, 부기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이제 이론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이제 하나씩 천천히 따지자. 오늘 부기등기 하나만 잡아도 대단한 수학입니다. 자, 버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제 첫 칸부터 이제 따져보자. 버전. 이제 수학 문제를 풀듯이 버전. 버전 풀었어요? 자, 버전 앞에 뭐가 풀었어? 소유권. 그럼 버전은 뭐예요? 뭘 개설해요?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네. 그럼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버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공부를 해요. 버전은 뭐밖에 없어? 소유권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간혹가다 버전은 소유권의 하나인다. OX. 그렇죠. 버전은 각국밖에 못 써. 각국밖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버전 등기는 스타트죠. 모든 등기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한다? 소유권 버전 등기. 나와 안 나와? 나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소유권 버전 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공과적 문제로. 모든 등기의 출발점이 버전 등기거든. 그러면 거기 이제 봐봐요. 이제 살짝 자기가 연필로 써봐요. 수학처럼 자기가. 이전 박스. 앞에다 소유권에다 살펴.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주등기네. 그러면 옆에 이전 박스를 쳐놔봐요. 앞에 오른쪽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이해 권리. 붙였죠? 그러니까 이전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제 수학적으로 자기가 따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밑에 세 번째 칸으로 갔어요. 처분 제한 박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연필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앞에 뭐가 붙었다? 소유권. 그러니까 주등기네. 자, 우측에 보다 처분 제한 박스. 앞에 뭐가 붙었다?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부기 등기.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칸으로 갔어요. 목적 박스 쳐놔요. 목적. 네 번째 칸으로 목적. 목적 박스를 붙여요. 못 찾았어요? 목적 박스 쳐놔봐요. 박스 쳐놨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 이제 소유권이 붙었다. 앞에 목적이 붙었다. 앞에 소유권이 붙었죠?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그 옆에 봐봐요. 목적 찾아요. 찾았어요? 5초. 목적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이해 권리.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부터 한번 해봐요. 자, 전전세 박스.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전전세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이번에는 거기 지역권 설정 등기 박스 쳐놔봐요. 이제. 근데 수학적으로 해석해. 앞에 뭘 목적으로 했어? 장권.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 질권 박스 쳐놔봐요. 질권 박스. 자, 질권 앞에 소유권이 붙어서 건저당이 붙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채권 담보권 박스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 건저당. 그러면 건저당을 목적으로 하네.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얼마나 쉽냐고. 자, 이번에는 밑에 칸으로 가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변경 경정 박스 쳐놔요. 변경 경정 박스 쳐놓고 거기 앞에 뭐가 붙었는지 봐봐요. 이렇게 줄 쳐놓으라고. 무슨 표시? 부동산 표시. 세자로 번지면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그렇죠? 자, 그럼 옆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박스 쳐놔봐요. 앞에 등기명인이야. 이번에는 잘 들어봐봐요. 우리 수강생 중에 이름이 제일 희한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옥녀라는 누님이 있었어요. 옥녀. 이름 바꿨어요. 합격하고. 그렇다고 뭐 중개서 국기에다가 뭐 옥녀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뭘로 바뀌어? 이다혜로 바뀌었어. 다혜. 많이 이제 은혜를 준다 해서 다혜. 자, 그러면 뭐 했어요? 개명.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이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럼 여기 7이면 뭐다? 읽어봐요. 7-1.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가로 열고 언제나라고 써놔요. 좀 살려놔요. 언제나.
언제나. 자, 이제 속아요. 이제 봐봐요. 언제나를 안 살려놓으면 속아요. 이제 출제원이 이제 꼴통이 떨어뜨리려고 이야기해요. 봐봐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예요. 잠깐 소유권 이해 권리든 읽어봐요.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자주 출제하는 거야.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 등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자, 그러면 이용료를 2달러로 개명했을 때 우리 본 수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P7값을 P1000더로 개명했을 때 하나 예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밑에 이제 또 분석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분석해요. 그 밑에 봐봐요. 자, 변경 박스 쳐놔요. 밑에 변경, 권리의 변경 등기해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자, 권리에다가 이제 화살표 놓고 또 앞에 뭐가 붙었는지 이제 또 사항이 달라진다고.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했대 못했대? 어땠대? 그러니까 주등기가 되는 거야. 주등기. 자, 그렇게 분석을 해야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 밑에 오른쪽 변경 경정 나와 있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했대 안 했대? 했대. 그럴 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자, 직권이죠. 직권은 이해관계라고 치나요, 안 치나요? 그러면 설사 직권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했죠. 그럼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렇죠?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러면 그게, 자, 일부 말소 의미, 말소 동그라미. 말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부. 요거 하나만 부기등기야. 나머지는 전부 주등기입니다. 말소 자리는. 이것만 하나 부기등기야. 그러니까 말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부. 독립해 다닐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부기등기야. 자, 말소는 전부 일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멸실 등기는 전부 일부예요. 전부.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무슨 등기? 주등기가 돼. 근데 말소회복 등기 조심해야 돼요. 자, 일부 동그라미. 일부만 부기등기, 전부만 주등기.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로 되고 부기등기로 된다. 자, 이번에는 거기 이제 가등기를 먼저 잡아요. 가등기. 자, 밑에 가는 가등기, 좌측에 가등기 먼저 잡아요. 자, 가등기를 박스를 딱 쳐놓고 이제 앞에서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야. 근데 그 밑에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자,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 잘라요. 그래서 가등기 앞에 이제 가등기를 하고 잘랐죠. 근데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 그럼 용익권 설정은 언제나 주등기야.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 우측에 가등기 먼저 박스를 쳐요.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그러면 지상권 이전 청구권 잘랐어요? 예, 잘랐죠? 그러면 가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등기의 가등기 이전 등기 찾았어요?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가등기에 보전한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찾았어요? 예, 그 세 개는 묶어요. 자, 이건 좀 이해를 하자고요.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 C 버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봐봐요. B가 A집에서 가등기를 하죠. B가 A집 가등기 할 때 뭘 하고 가등기해요? 너 처분하지 마 가등기 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CD. 자, 그럼 가등기에 비해서 번등기를 첨부하니까 뭐예요? 올라가죠? 요 중간 첨언의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각 말소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B는 A집에 그러면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이니까. 그렇죠? 자, B가 이 집에 무슨 확보했어? 순위 확보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가등기가 몇 개? 이게 중복 가등기야.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뭡니까? 자, 봐봐요. 제3자가 있어. 제3자가 뭐다? 여기에 대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처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에 대한 처분 제한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뭐밖에 안 돼? 순위만 보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근데 제3자가 B한테 1억을, 제3자 C가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뒷조사를 봤더니 B가 A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번등기를 실행하면 큰일이잖아.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가등기를 걸 수 있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그래서 요게 전체가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바로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해, 가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가등기, 상해, 여기에 대한 처분 제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왔죠? 그럼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돼요. 근데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가등기? 중복 가등기. 가능합니다.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도 언제든지 가능한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무슨 보전? 순위만 보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언제든지 여기에 대한 처분 제한, 여기에 대한 처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단지 순위만 보전. 너 B가 그러면 A집을 처분하지 말라고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가등기? 중복 가등기. 이거는 무슨 가등기? 가등기 상의 가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의 이전 등기 돼 안 돼? 돼요. 그럼 가등기 상의 가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가등기의 가등기. 가능한 이전 등기 가능하죠?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로 보존한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 뒤에 있는 가등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무슨 등기인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슨 등기야? 부기등기죠. 읽어봐요.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네. 그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요. 가능하죠. 그렇죠.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얼마나 좋냐고. 자, 그럼 머릿속에 한번 확실히 봐봐요. 그럼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은 언제든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요 상자가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야. 가등기 자체 가상은 처분 제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국어 실력. 우리 이제 마무리 국어 실력. 요거 좀 하고 시게요. 자, 가등기의 기한 처분 제한 어떻게 될 건가?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가등기에 의한 처분 제한은 어떻게 될 건가?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이제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읽어봐요. 차이점은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의한, 가등기에 대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봐봐요. 가등기의 기한. 무슨 소리예요? 가등기의 기한. 그럼 가등기를 모두 가지고 처분 제한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가등기의 기한, 처분 제한 등기는 각하 사유가 되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잘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얼마나 우리 형님들을 괴롭히는 건데요. 첫 글자, 글씨 하나에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만히 한번 생각해봐.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제한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제한. 이 말은 보면 요 두 개는 뭐하고 같아? 읽어봐요. 처분제한의 가등기랑 같은 말이야. 이거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가등기에 대한,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한은 가등기 자체의 처분제한은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뭐다? 대한은 뭐가 돼? 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봐봐요. 요렇게 이제 본쳐라. 자, 요렇게 이제 썼어요. 박스 문제 나옵니다. 박스 문제. 다음 중, 여기 이제 뭐에다, 기억에다 갖다 놓고, 요건 니은에다 갖다 놔요. 다음 중 다양한 것 중에서 각하사유가 몇 개냐? 각하사유가 몇 개.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시험장 가면 벌벌벌 떨기 때문에 글씨가 같이 보여. 오타 났다, 오타. 오타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타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기한. 여기는 대한. 여기는 각하사유가 되네. 여기는 등기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소한 것도 아니지만 거기 두 개 지문 봐볼래요? 그러면 거기 뒤에 밑에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등기 상의 가압류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등기로 보존한 청구권에 대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압류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걸 가등기에 대한을 가등기 기한 가압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때는 무슨 사유가 된다? 각하사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냐고. 너만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야. 사소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한매 특약, 특약 동그라미. 이제 밑에 특약, 약정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그러면 특약과 약정과 합의. 이런 단어는 뭐예요? 자,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성낙서가 있다는 거잖아. 당사자가 약정했다는 소리고. 그럼 볼 것도 없어. 약정과 특약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그럼 자체구축 몇 개? 4개죠. 이게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거든요. 그러면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에서 딱 부기 등기가 하나 있어. 자, 봐봐요. 저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남자 결혼했어요. 근데 부인이 아파. 부인이 아파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 안 아파하면 괴로워. 그러면 그 마음 안 아파하고, 그러면 요 사람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부인이 아프면 남편도 마음이 아파야 돼. 그러면 혼인신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게 뭐예요? 건물, 요거는. 그러면 요렇게 혼인신고 해놓고, 요렇게 혼인신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대지권 등기. 요거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게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생각해봐요. 부인의 영향이 있으면 남편한테도 영향이 있죠. 그럼 건물에 등기하면 대지권에도 미쳐 안 미쳐? 그러면 안 미치도록 뭐 해야 돼? 건물만에 따로 부기 등기를 해야 돼. 건물만에 여기 건물만 미친다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놓으면 토지에 미치지 않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건물만에다가 근동그라미. 건물만의 근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속전속결로 얘기해요. 그래서 읽어봐요. 건부.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나머지는 주등기. 나머지는 다 주등기입니다.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 4개가 있는데 부기등기가 딱 하나 있어. 건물만에. 항상 건물이라고 나와요. 건물만이라고. 그러면 읽어봐요. 건부. 읽어봐요. 뭐라고? 건부.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주등기. 그러면 이제 첫 곱이 지난 겁니다. 우리 이제 세계 공시법의 맛을 못 느낀 사람들은 자,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떨어져. 그러면 우리 공시법을 잘 하려면 탄력적, 불탄력적.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력적이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생각만 하면 등기법 진짜 재밌어. 자기가 요럴 때. 그러면 봐봐요. 저보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 인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자꾸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봐봐요. 가등기는 가꾸에 기록한다. X죠. 그럼 가등기는 귀걸이에 걸면 귀걸이가 돼야 되고, 코걸이가 걸면 코걸이. 그럼 소유권의 가등기는 뭐예요? 가꾸. 그럼 가꾸죠. 주등기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소유권의 가등기는 무슨 등기? 가꾸에 기록하잖아. 소유권 이에 걸리면 뭐다? 얼구.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등기 앞에 뭐가 걸리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니까 많이 등장해요. 이 부기등기 오늘 완전히 이해하면 나머지 등기법은 진짜 쉬워 이제. 진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